이재명 대표 소감 밝힐 것 같은데 들어보시죠.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 기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동안 법적 공방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이세요? 김문기 차장과 백현호 관련 바은 전부 다 무죄에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판결 대권 도전에 어떤 영향 미칠 걸로 보십니까? 네, 이재명 대표 소감 들어보셨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 재판의 결과가 저는 뭐 마땅하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선거법 위반의 범주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대한 부분이고 이재명 대표가 진실하다 정의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공직선거법 상에서의 말하자면 후보자가 표현에 있어서 법을 위반했냐 안 했냐 이재명 대표 스스로는 이 2심 재판의 결과로는 위반할 정도는 아니었고 이 결과들이 유권자들의 생각을 바꿀 정도는 아니었다는 판결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자체에 속해 있는 부분은 본 재판에 있어서 과연 백현동의 개발에 대한 그 인허가 자체가 정당했다든지 또 이재명 대표가 진실만을 얘기했다든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김기현 대표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명 대표 소감이었는데요. 뭐 이 순간 어디서 뭐 산불이 번져가고 사람이 죽어가고 그 경제가 망가진다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상 재난급의 산불이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 공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엄숙한 무한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누구를 탓할 수는 없는데 저는 다 떠나서 9번, 13번, 그러니까 30번의 어떤 탄핵 그리고 탄핵에서 어떻게 보면 기각이 돼서 살아온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재탄핵을 얘기하고 있고 권한대행의 어떤 자리를 넘겨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탄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0번의 탄핵에 대해서 이런 방과 어떤 반성과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면서 마흔역 한 사람을 쑤셔 넣기 위해서 그렇게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총리를 아니 경제부총리를 이렇게 압박하고 탄핵을 이렇게 흔드는 이 분을 보면서 그러면서 경제를 말씀하시고 민생을 말씀하시고 산불을 말씀하신 거 보면서 참 이분의 생각과 저의 생각의 그 간격이 그 사이에는 태평양이 있고 한강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제는 뭐 정치적인 변수라고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헌재 선고 시점, 결과, 시점은 이제 뭐 그렇게 큰 변수는 아닌 게 될 것 같고요. 이제 선고 결과가 이제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이 대표의 어떤 이 피선거권이 걸렸던 이번 재판에서 완벽하게 무죄로 지금 뒤집으면서 대통령의 선고 결과에 따른 뭐 조기 대선 시점이 이 대표에게는 영향을 주는 변수가 아니게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헌재가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선고하느냐
향후에 전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교롭게 헌재의 어떤 선고가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 모양새고 지난번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선고의 어떤 재판관들의 판단을 보면 완전히 지금 갈려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정계순 재판관과 김복경 재판관 두 사람의 견해는 마치 지금 이 대표의 1심과 2심을 보는 듯한 극과 극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두고서도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 이 정도의 어떤 이견이 있기 때문에 선고를 못하는 건 아니냐라는 관측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5대 3이냐 6대 2냐 급기야 뭐 5.5대 2.5냐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김영주 의원님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한덕수 그 총리권과 윤 대통령 권은 좀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윤 많이 다를 대통령 거다. 권이 훨씬 더 쉽고 또 실제로 인용 가능성은 매우 높다. 다만 이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어떤 헌법재판관들이 말하자면 그 주장해 왔던 것에 대한 내부 쟁론들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한덕수 그 총리권에 대해서는 사실은 각하나 기각에 대한 의견들이 많았던 것에 비하면 윤 대통령 것은 인용의 경우가 더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모든 결과는 재판관들이 하는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지만 이제 지금으로부터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그것이 이제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간에 계속 대선을 앞으로 간다라고 보여지면 사실은 고민은 이제 국민의힘의 부분일 겁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기각돼서 돌아와도 문제가 되고 인용이 돼도 문제가 되는 그런 어려움의 처지에 빠지는 것은 국민의힘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김기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헌재 재판이라는 것이 어떤 법률적인 것 플러스 어떤 정치적인 것, 국민들의 어떤 바람과 열망이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 작년 12월 3일에 첫 계엄을 맞이했을 때 그때 느꼈던 생경함, 당혹감이 있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내란머리와 내란프레이, 탄핵 공작이란 게 여론에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요. 국민의힘도 민주당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달라졌습니다. 왜 달라졌느냐? 사실상 대통령이 헌재 재판에 임하면서 공판에서 하나하나 사실관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른바 민주당에서 굉장히 스모킹 건이라고 했던 홍장원 1차장의 어떤 메모가 사실상 탄핵이 됐고요. 박정건 전 사령관의 어떤 진술도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한 것과 본인이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들었던 것 아니면 본인이 직접 얘기했던 것들이 혼재되어 있던 것들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을 수사했던 내란 혐의로 수사할 수 있었던 그 공수처의 수사가 알고 보니까 그 수사 권한이 없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서울중앙지법을 통해서 그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처음에 느꼈던 국민들이 느꼈던 내란이 곧 계엄이 내란이란 그런 인식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심판 과정을 봤을 때 그 절차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때 각하라는 그 숫자가 2분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이 됐을 때는 내란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재에서 다툴 때 내란죄를 철회를 했죠. 사실상 뭐 짜장면을 시켰는데 짜장면이 아니라 단무지만 나왔다는 그런 총국이 빚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에 됐을 때 각하로서 저는 나올 수 있고 또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는 어떤 사실관계를 다룰 때 굉장히 엄격하게 다룬 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 각하의 가능성도 있어서 저는 대통령의 최종 결과가 각하의 가능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만약에 이제 대통령에 대한 헌재 선고가 기각 내지 각하의 결론이 나온다면 조기 대선은 없습니다. 만약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이 인용된 시점으로부터 몇 개월 내에 이제 열려야 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조기현 변호사님, 향후 정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일단 중요한 건 그 헌재 선고 결정이겠죠. 결과도 뭐 당연히 중요하지만 네네. 저는 못지않게 시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상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선고 때문에 선고 일정이 늦어진다는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오래
끌 이유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도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그냥 기다리는 입장이 아니라 12월 3일 이후에 사실 대한민국 멈춰 서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민생, 자영업자들, 경제, 외교, 안보 지금 뭐 하나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게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간단하고 명확한 사안을 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빨리 판결하지 않느냐라고 비판을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미 결심을 하고도 한 달여가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혹시라도 이재명 여러 가지 정치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선고 일정을 이 헌법재판소 선고 일정에서 고려하면서 어떤 내부 평의에서 문제 제기를 하신 재판관이 있었다고 한다면 뭐 그렇지 않으라고 봅니다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불확실성이 다 제거된 거 아닙니까? 이제 신속하게 평의 판결을 통해서 결론을 내서 국민들의 어떤 답답함, 불안함을 해소시켜줘야 될 것이고요.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나머지 절차, 선고 결과에 따라서 인용이 된다면 대통령 선거 절차가 진행이 될 거고 그 결과를 존중하고 이 법과 헌법 질서에 따라서 다음 절차로 차분하게 가면 됩니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강수빈 대변인. 이제 헌법재판소가 사실 정치적인 영향을 안 받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원 8명의 인용 결정을 지금까지 확신해 왔습니다. 사실 그거 뭐 다른 뭐 어떤 뭘 들어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상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또 이 상식을 다른 분들에게 말하면 다들 그 상식에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많이 말들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쨌든 비상계엄을 한 이유가 아무리 야당의 잦은 탄핵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를 기각으로 어떻게 넘어가 버린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궁금해하거나 의심 가는 게 있으면 특전사, 경찰, 방첩사, 국회, 선관위, 여기 방송사 다 보내도 되는 거예요. 그 우리 국민들이 저는 공감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한간에 보이지 않는 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민심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다른 건 몰라도 각하는 아니다. 그래서 인용이든 기각이든 빨리 결정을 내주시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 분의 도움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완전한 무죄를 선고했다라는 선고 결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